없습니다. 아니, 그리고 그건 말이 지금 이 아니라 건에 대해서 제가 뭐 그동안 오늘 계속 말씀드렸지만 제가 미흡한 점이 있으면 질책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미흡한 그러나 점이 아니라 아예 안 나머지 하셨어요. 나머지 아예 안 부분에 하시고 대해서는 민심동향 파악도 나름대로 제대로 안 된 최선을 거고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공직기강도 제대로 안 된 거고 임사검증도 제대로 안 하셨고 법률 자문하는 것도 제대로 안 하시고 뭐 하나 민정수석의 업무를 하나도 제대로 한 게 없으신데 월급을 안 토해내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국민들 앞에? 죄송한 게 없어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무슨 최선을 다하셨는지 한번 얘기해 보시죠. 지금 4가지 업무를 하나도 안 하셨는데 무슨 최선을 다했나요? 증거를 은폐 조작하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아니면 수사에 개입하고 검찰 수사에 자, 오병우 증인 답변 한번 해보세요. 제대로. 지금 은폐 조작이든지 무슨 그런 건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알고 살펴보지 못한 점은 미흡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전부 다 저희가 사실은 미흡했던 부분만 지금 이게 국정조사 대상이 되다 보니까 그렇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나 민정수석실 직원들이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병우 수석, 예. 위원장이 될 수 있으면은 발언을 저는 자제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불행해지고 대한민국이 이 엄청난 실망과 자질, 분노로 지금 넘쳐나고 있는데 지금의 자세와 태도는 사실상 이건 국회의원들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국민들에 대한 답변인데 그렇게 오만불선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전혀 자성하고 반성하지 않는 그런 모습 올바르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똑바로 잘했으면 박근혜 대통령 이런 모습 안 됐어야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흡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한정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입니다. 우리 조혁 증인 네, 18일 날 귀국했고 용인 자택에서 머물러다 했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 20일 날 화요일 날 하루 종일 집에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외출하지 않고 네, 그렇습니다. 그 전날은 외출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 전날도 외출하지 않았고요. 네, 그럼 그 전날 그럼 20일 날까지 계속 집에만 있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모 방송국에서 20일 날 하루 종일 용인 자택을 촬영을 했어요. 네, 근데 그쪽 이야기가 집에 부모님들만 보이고 조혁 때는 한 번도 안 보이더라. 그리고 집에 있으면 어느 방에 머무르나요? 자기 방이 있죠? 제가 보통 집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근무지가 이제 전방이나 후방 쪽으로 있었기 때문에 제 방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안방이나 거실 쪽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따로 방이 없고 그러니까 안방하고 거실에만 불이 켜져 있는데 거기에 인척이 없더라 이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저는 분명히 집에 있었습니다. 집에 머무른 의원님. 거는 맞다? 네, 그렇습니다. 중간에 외출해서 외부와 접촉하거나 무슨 이런 대비해서 이렇게 상의한 적이 없다?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병우 증인. 하나 진짜 궁금한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 최순실 씨를 왜 놓쳤어요? 민정수석으로서. 즉, 2년을 근무를 했는데 왜 놓쳤다고 생각합니까? 현상적으로 보면 관련된 뭐 아무런 보고를 저희가 받지 못했고 갔기 때문에 그 문제점이 있다는 거 저희가 알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과의 대화나 또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삼인방과의 그런 접촉 과정에서도 최순실 씨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었습니까? 한 번도 전혀 없었습니다. 듣지 못했습니다. 민정수석이 적어도 이렇게 감지를 못할 정도인데 최순실 씨는 어떻게 이렇게 활개를 치고 대학교 부정입학, 온갖 정부 사업 개입, 인사에 개입, 여러 군데 기업 돈을 걷어가고 그게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귀신에 홀렸어요? 글쎄 뭐 지금 와서 결과적으로 보면 위원님이 그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참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좀 답답하긴 합니다. 작년에 차은택 씨 내사했죠, 민정비서관실에서. 내사한 적 없습니다. 내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 그럼 아까도 제가 그래서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우리 청문회에서 12월 7일자 여명숙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와서 내사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증언을 했어요. 그리고 2016년 4월경에도 다시 한번 민정비서관실에서 창조경제추진단 자꾸 시끄러우니까 또 내사했고, 2016년 10월에도 차은택을 직접 조사했다고 나와 있는데, 민정수석은 전혀 이 문제에 대해서 모른다. 예, 차은택을 저희가 뭐 직접 조사한 적은 절대로 없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게 2015년 4월. 여명숙이란 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 언론에서는 봤는데요. 여명숙이란 분이 뭐 이렇게 해서 국정원을 통해서 뭐 민정에 보냈다는데 그런 보고 받아본 적도 없고요. 예. 자, 이런 국내 대통령 주변의 위험인물, 문제인물에 대한 보고 라인을 주로 어디서 봤습니까? 민정수석은. 뭐 주로 어디라기보다도 여러 기관에서 하여간 먼저 체크하는 데서는 보고하게 돼. 국정원에 매일 보고 들어오죠. 아침 보고. 뭐 예, 통상적인 이름이 뭐-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특상 보고 들어오죠. 검찰에서는 보고받지 않습니다. 지금 검찰에서 전혀 받지 않습니까? 예. 검찰총장, 우리 우병우 수석은 과거 범죄정보기획관 했잖아요. 대검에서. 예. 대검에서 범죄정보기획관의 일이 뭡니까? 주 임무가? 범죄정보 생산에서 일선 특수부에 제공하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검찰총장한테 특상 보고 하지 않습니까? 청와대로 가는 거. 청와대로 가는 보고가 아니라 총장한테 보고하는 겁니다. 그 총장한테 가는 보고서가 민정수석하고 대통령한테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총장한테 그중에 특히 민감 사항들, 총장한테 정치 보고하는 겁니다. 또는 기업, 그렇지 또 여러 가지 사회적 무리, 예. 대통령 주변의 수사 첩보들을 종합해가지고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수사 보고를 받은 적이 범죄 없다. 정보를 혹시라도 다른 기관에서 하면 검찰로 보내야지 검찰이 범죄 정보를 거꾸로 다른 기관에 보내는 경우는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 정인, 오늘 많은 국민들이 예. 저한테도 문자가 많이 들어옵니다. 어떻게 민정수석이 최순실을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예. 우리 많은 분들이 우병우 수석이 민정비서관에서 8개월 만에 민정수석으로 발탁 이렇게 인사가 있었던 것은 정윤회 사건을 깔끔하게 잘 처리해줘 본 이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윤회 사건은 뭡니까? 정윤회 가로 열고 최순실 아니었습니까? 예? 자, 그런 심각한 사태가 났는데 최순실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졌다?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설명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때 핵심이 수사의 핵심 이슈는 정윤회가 국정에 개입했느냐 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때 그 사건 때 청와대의 반응은 찌라시다. 도리어 국기문란이다. 그래서 내부 고발자 격인 직원들을 쳐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병우 수석은 그때 그 검찰의 대응이 올바랐다고 생각합니까? 당시 대통령 주변에 비선 라인이 활개치고 댕겨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공직기관 비서관실의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내부 경종을 울렸는데 그걸 거꾸로 깡그리 무시하고 고발자들은 다른 돌에 잡아놓고 그중에 한 사람은 억울해서 자살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때 뭐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금 그런 일이 생겨도 똑같은 식으로 수사하는 게 맞다고 보는 겁니까, 지금도? 다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때는 정윤회 씨의 국정 개입을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또 그 문건이 어떻게 유출됐는지 그걸 조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김한정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하태경 의원 질문하십시오. 예, 본질이 전에 잠깐 10초만 의사진행 하겠습니다. 아까 그 참고인으로 나왔던 이정국 참고인이 좀 안 보이는데 수소문해서 좀 모셔와 주십시오. 일단 확인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병우 증에 대해서 형법 122조 직무유기로 고발할 것을 우리 특위 차원에서 의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다. 아까 제 질의에서 보셨듯이 당시 민정수석 김영한 메모에 보면 그 밍크 장사 김 씨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추적 대상이고 조사 대상이라는 사실이 근거로 있고, 또 밍크 장사 김 씨가 인터뷰한 내용이 지금 현실과 너무 딱 떨어지고 있고, 게다가 검찰에서 밍크 장사 김 씨를 수사했다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조사해야 되는 우리 우병우 증인이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 수행을 거부했거나 아니면 유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식으로 고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우증인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 인사할 때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죠. 여러 가지를 봤습니다. 화면 좀 보여주십시오. 저게 김영한 메모 비망록에 7월 8일자 국정 철학 공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인사검증 시 국정 철학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난번에 증인으로도 나왔는데요. 김상률 수석 저서에 보면 그 다음 페이지 북핵을 옹호하고 반미 발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저 케이스 알고 계시죠? 예? 저 김상률 수석 케이스 알고 계시죠? 뭐 들었습니다. 예. 이제 박근혜 정권에서는 저 사람 저서만 봐도 교육문화수석은 대한민국의 이념을 총괄하는 수석 아닙니까? 저런 사람이 수석 될 수가 없잖아요. 민정에서 검토 안 했습니까? 그 당시 김상률 수석에 대한 인사검증은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했습니다. 들은 바도 없습니까? 예. 전혀 없어요. 예. 그럼 개인 의견 말해보세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된 것 같습니까? 그 후에 본인은 뭐 해명도 하고 그 당시 그 상황은 제가 그 사후에 듣긴 들었습니다. 공개적으로 해명 안 했어요. 청와대 내에서 해명한 발표를 했어야 됐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전향을 했는지 전혀 해명을 안 했어요. 그 당시 하여간 공직기강 비서관이었고 저희는 그냥 그 직접 담당을 안 했기 때문에 일단 알겠고요. 예. 저 때 저를 비롯해서 그 새누리당 온 몇 명이 누가 김상률을 추천했는지 조사해서 밝혀라 라고 요구한 거 기억나세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런 경우 그 누가 추천했는지 밝히는 거는 그것도 공직기강 비서관 임무예요? 글쎄요. 뭐 인사검증을 해서 임명이 됐으면 세평팀이 어디 비서관실 밑에 있어요? 세평팀이라고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방금 화면 좀 보여주세요. 앞화면. 저기 보면요. 의문이 있을 경우 민정 세평팀 여과 거치도록. 정말 세평팀이 없습니까? 저 며칠자예요? 9월 12일 당신 민정 비서관 할 때 아닙니까? 제가 위증 아니세요? 제가 비서관 때입니다. 세평팀이 없어요? 팀을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궁금하면 좀 뭐 알아봐라 하는 정도입니다. 예. 그럼 세평 누가 알아봐요? 민정 비서관실 아니에요? 그건 뭐 저기 수석께서 시킨 대로 하는데 민정비서관실도 많이 했습니다. 그럼 김상률 세평 여과 안 거쳤어요? 민정 비서관실에서? 저희는 안 했습니다. 저것도 저 직무유기네. 그렇잖아요. 저 민정 비서관실 담당이에요. 저게 지시가 있으면 하는 겁니다. 돌아가신 분이라고 뭐 완전 돌아가신 분 기만하시네요. 그럼 저 인사 추천한 사람도 국회의원이 이야기하는 그 세평에 들어가요? 뭐에 들어가요? 국회의원 세 사람이 촉구를 했어요. 누가 추천했는지 알아보라고. 그런데 위원님 민정비서관이 뭐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하고 알아서 찾아서 하고 그렇지 아니 않습니다. 근데 세평인지 아닌지 제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 검증을 한 일이고. 그럼 세평을 알아보는 거 공직기관 비서관 알아봤어요? 아니요. 그거는 따로 지시를 하면 합니다. 지시를 안 받았다 이 말이죠. 예.
당시 김기춘 실장 며칠 전에 와서 진술한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김 실장이 이런 말합니다. 제가 면담도 하고 공직기관에서 검증을 해서 몇 가지 문제가 있어서 보고가 됐는데 관찰이 안 됐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거부했습니다. 그 추천한 사람 누군지 알고 있죠 지금? 지금은 압니다. 그죠? 예. 차은택 씨죠? 예. 차은택 씨가 최순실 통해서 된 거 아니에요? 하긴 차은택 씨 뭐 외삼촌이고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우리 노승일 중에 하나 물어봅시다. 차은택 씨가 예. 그 우병우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병우 증인에 대해서? 아까 그 차은택, 이성한 두 사람이 네네. 그 이야기할 때 우병우가 우리를 뒤를 봐주고 있다 이런 네네. 증언도 있었다 하는 예, 그거는 저도 기사에서 그 음성으로 들었고요. 예. 저는 차은택 씨를 청와대에서 그 회의할 때 한 번 보고 그 다음에는 뭐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박헌영 증인은 들은 바 없어요? 못 들어봤습니다. 전혀 못 들어봤어요. 그 우병우 증인 아까 이정국 아까 여기 참고인 말씀하신 이정국 씨를 집으로 가라 그랬습니까? 저녁 먹고 나서 도시락 가지고 갔습니다. 본인이 가라 그랬냐고요. 저 오촌 당숙입니다. 본인이 갔습니다. 오촌 당숙이세요? 처오촌. 처오촌. 아까 우리 장인어른의 사촌 아, 동생이라고 장인어른. 하니까 예, 그런 관계입니다. 제가 거기 제가 무슨- 그럴 줄 알았어요. 떳떳하면 왜 보내십니까? 우리 정동승 증인은 참고인 차은택 씨나 고영태 씨가 우병우 증인 언급하는 거 한 번도 못 들었습니까? 네, 못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부 정말 이상하다고 느낀 게 저 케이스예요. 그 다음 달에 통진당 해산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통진당 가야 될 사람을 민정에서 안 걸러요. 대통령 입에서 정말 최순실 씨나 최 선생이나 언급 나오는 경우가 한 번도 없었나요, 우정인? 우병우 증인은 앞으로 살 세월이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역사 속에 다 기록이 됩니다. 사실대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강조 안 하셔도 됩니다. 제 말씀 들어주세요. 나중에 우 증인 자손들이 지금도 자식이 세 분 있잖아요. 역사 속에서 평가가 됩니다. 왜 당시 박근혜 나중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박 대통령이 탄핵이 되었냐? 제가 볼 때는 둘 중에 하나예요. 우 증인은 이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안 했을 거예요. 탄핵이 지금 국회를 통과했는데 가장 큰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 대통령 자신한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책임에 대해서 제가 뭐 누가 얼마 있고 누가 중요하고 말씀드리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태경 의원 수고했습니다. 예, 윤수아 의원 뭐 어서 진행 발언이니까 예, 짧게 하십시오. 예. 아까 우병우 증인 뭐 집사 내지는 뭐 지인, 그런데 이제 정강의 전무님이셨죠. 당숙 되신다는 분. 그분이 못한다고 할 수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렸고, 위원장님은 그렇게 하라고 증인에게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현대그룹 비자금 조성 책이었다는 황두현 그 변호해서 받은 변호 수임액을 세무서에 신고한 수임 소득 신고액 그리고 수임 계약서 보관하기로 되어 있는 그 한 통하고 그 다음에 또 박영선 의원님께서 또 효성 관련 변호 수임 그 소득 그것을 국세청에 내지는 세무서에 자료를 직접 본인이 하면 팩스로 받아볼 수 있다고 정해할 때 해서 내라고 제출하고 그랬는데 그것을 좀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병우 증인. 예, 뭐 예, 지금 좀 전에 윤수아 의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예,
그 국세청에 본인 수임 소득 신고액에 대해서 자료 이렇게 다운받았습니까? 예, 못했습니다. 왜 못했습니까? 무슨 컴퓨터도 없고 뭐 공인인증서도 없고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상황이 못했습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은 뭐 아까 위원장이 거듭 요청했습니다만은 내일 오전 중으로 오늘 청문회 끝나고 나면 본인이 꼭 자료를 확보해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신문하여 주십시오. 예,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입니다. 우병우 증인, 예. 쉬운 것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 민정비서관이 하는 일이 좀 애매하지만 좀 폭넓은 편이죠? 폭이 좀 넓은 편이죠? 좀 그렇습니다. 예. 그 김영한 민정수석의 이제 업무 일주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나와요. 그 중에 보면은 뭐 중요한 일이겠지만은 재벌 회장들에 대한 사명 관계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명 관련한 검토 보고서가 하나 붙어 있던데 그거는 민정비서관 아니면은 법무비서관이 작성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죠. 공식적으로는 법무비서관입니다. 예, 한번 자료 한번 보여주시죠. 9월 26일자에 보면은 이런 자료가 있어요. 최태원 그리고 이재현 두 SK CJ 회장에 대한 사명 관련 검토 자료입니다. 이게 2014년 9월 26일이에요. 최태원에서 중간에 보면은 형기 만료 전 선처 방법에서 가석방 특별 사면 이 특별 사면 밑에 보면은 잔영 집행 가능일 해가지고 2015년 9월 30일경 가능하다 이런 보고서 같은 걸 작성했더라고요. 이게 결국 그 비서실장 주재하에서 여러 수석부에서 회의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맞겠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서류가 있는 거 보면은 검토해서 비서실장, 민정수석 같이 검토한 내용은 맞지 않겠습니까? 그건 뭐 실장님하고 수석께서 저기 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는 그럼 결국 이게 민정비서관 아니면 법무비서관이 만들었겠죠, 이 서류는. 지금 뭐 정확히 서류가 잘 안 보이는데요. 아, 예. 여기 좀 전해줘 보시죠. 물어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제 예. 할 수 있어요. 재벌들 회장이니까 예. 재벌 회장들이 국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니까 사면에 관한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시점에 또 사면이 가능한 시점이 언제가 될지 이런 걸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결국에는 이제 민정수석에서 시절에서 검토한 내용인 것만은 맞죠? 뭐 모르겠습니다. 그 지금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저기 그 비망록에 첨부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첨부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실제로 이 XK 회장이 증인이 민정수석일 때 가석방돼서 나가죠. 예. 예. 그 시점이 정확히 그 서류에 나타난 시점부터 일주일 전에 나갑니다. 일주일 전에 말하고 싶은 것은 청와대에서 그리고 민정수석실에서 이런 논의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그거는 맞죠. 이 지금 사면 관련해서 가사 지금 우리 저 김영환 수석님 그 업무 일지에 이렇게 붙어 있다고 해도 이 실제로 뭐 어떻게 된 인지는 제가 알 수는 없고요. 2015년도에 그 최태원 회장이 사면된 거는 사실이고 그 사면은 이제 정상적인 사면 절차에 따라서 결정된 걸로 합니다. 그렇습니다. 2015년 7월 24일경에 당시 SK 이노베이션 회장이 김창근 씨 대통령 독대를 했어요. 독대를. 이 당시에 이 사면 관련 논의가 있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 이후에 미리재단이라든지 K스포츠 재단에 SK에서 상당한 금액의 수십억 원의 돈을 납부를 합니다. 외견적으로 보면은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겠습니까? 뭐 하여간 저는 그 사면은 뭐 대통령 고유 권한에서 그 당시 했다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그 검찰에 있을 때나 대검 법무부에 있을 때 그리고 청와대에 있을 때도 보통 윗사람들한테 뭐 말씀 자료 같은 거 많이 써갖고 드리지 말씀 자료.
그런 적이 대외 있습니다. 행사라든지 예, 예. 뭐 이런 거 있으면은 예, 필요한 자료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예. 그래요. 대통령에 대해서 주로 전화로 보고하셨다고 하셨는데 예. 대면 보고하는 경우도 있고 서면 보고하는 경우도 있죠. 뭐 서면 보고도 합니다. 예. 그리고 말씀 자료 같은 거 만들면은 뭐 갖다 와서 서면 보고로 줄 수도 있고 또 그 중요한 내용을 전화로 알려줄 수도 있고 그렇게 진행하십니까? 말씀 자료 같은 경우? 말씀 자료를 그 말씀 자료를 써드리면 뭐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대통령한테 전달해 드리죠. 예, 서면 보고 형식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요. 자료 하나 보내드릴게요. 최근에 대통령이 SK 회장 올 2월 달에 만났죠? 올해 2월 달에 2016년 2월 달에 대통령께서 무슨 누구를 독대했다든지 그런 걸 몰랐습니다. 예, 예. 독대했는데 그때 청와대에서 대통령에게 말씀 자료를 전달했어요. 말씀 자료요. 그 예. 내용이 뭐냐? 면세점 관련해서 새로운 절차를 밟아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런 내부 자료를 민정수석실에 만들어서 말씀 자료를 드렸다는 거예요. 민정수석실에서요? 민정수석실인지 경제수석인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모릅니다. 예, 예. 그런 자료가 말씀 자료가 만들어지면은 대통령이 받아보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2016년 2월 전후에서 대통령이 말씀 자료 형태로 해서 SK 관련한 면세점 인허가 관련한 자료를 받아봤다면은 그 전후에 이루어진 SK로부터 수십억 원 상당의 금원을 받은 부분은 명백히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겠습니까? 뭐 저는 사실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그렇죠. 말씀 자료가 지금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률가로서 그것도 민정수석이 있던 저기가 관점이 아니라 법률가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것도 뭐 말씀대로 제가 본 적도 없고요. 나머지 상황도 지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판단을 말씀드린 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이 말씀 자료라는 게 청와대 내에서도 대통령한테 가긴 가는 거네요. 그거 맞죠? 꼭 말씀 자료가 아니라 서면 보고라든 이런 것들이 다양한 경로로 전화 보고든 서면 보고든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 시장입니다. 예. 이영주 의원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윤소아 의원 신문을 주십시오. 예, 정의당 윤소아입니다.